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첫째가 그렇게 홈스쿨링 하다가 중학교를 들어갔대요. 일반 교육을 들어가서 외고를 갔대요, 세상에. 외고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또 대학교도 좀 좋은 대학교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영어육아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첫 독립육아 황금주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려는데요. 이 책입니다. 짜잔. 우리 아이 첫 독립육아. 굉장히 제가 이 책을 보고 인상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과 꼭 인터뷰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오늘 왔습니다. 오늘 작가님께서 자녀 육아에 관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그래도 먼저 소개를 간단히 해주실까요? 네, 저는 우리 아이 첫 독립육아 저자 황금주라고 하고요.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인연이 돼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독립육아 얘기 오늘 좀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작가님께서 그 자녀 육아를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셨더라고요. 책에 그 독립육아라는 제목이 저는 정말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을 해오다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독립적으로 키우지 못한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독립해야 되고 주체적으로 사고해야 될 때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들의 독립을 염두에 두고 주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부터 독립육아, 주체적인 아이 키우기, 거를 목표로 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립육아는 독립적으로 키우자, 주체적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키우자, 이런 의미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아이들이 독립이 점점 더 늦어지고 이제 정신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되도록이면 엄마와 아빠의 품에 굉장히 오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신적인 것부터 서서히 훈련시키고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하고 자기 삶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걸 인지하게끔 굉장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그 유니크함이라는 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저희가 학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원래 시스템대로 애들이 크다 보니까 약간 붕어빵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애들이 그만해요. 다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그래서 개성 없는 모습으로 그냥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사실은 각자가 너무 다르거든요. 제가 홈스쿨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어릴 적부터 애들이 정말 독특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냥 키워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너는 왜 남들처럼 안 하니? 너는 왜 저렇게 독특하니? 이런 말들을 하면서 키우는 엄마들을 봐요. 남들처럼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아이만의 독특함이 있는 것을, 너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구나, 넌 이런 잘하는 게 있구나, 넌 이런 되게 개성 있다, 이런 말들이 아이들이 자기로 살 수 있도록 지지받는 느낌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게 유니크함의 기본이에요. 그 유니크를 추구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말 다방면에 있어서 유니크한 애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 탑들이 돼요. 우리는 좀 몰리죠. 쏠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법조계, 뭐 의사, 어떤 이런 눈에 보일 만한 것들에 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유니크는 그렇게 해서 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획일적인 교육을 받더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이들 안에 있는 그 개성을 어릴 적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넌 이런 거를 다른 아이랑 다르게 좀 차이점이 있어, 그것이 참 귀해 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이런 개성들을 일찍 발견한 친구들은 진로를 굉장히 일찍 찾는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홈스쿨링을 하고 또 학교에서 같이 키우던 애들이 일찍 발견한 친구들은 대학도 일찍 가요.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그 아이들의 개성을 굉장히 잘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그 길에 맞는 뭔가 서포트를 좀 해주세요. 맞아요. 그럼 굉장히 일찍 자기 길을 찾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뭐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길을 뭐 찾아가지고 일찍 대학을 간 친구들, 사업을 일찍 하는 친구들, 많은 사례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럴까요가 아니라 꼭 그러셔야 돼요. 고3이 된 애들을 진로 교육을 하다 보면 딱 부딪히게 돼요. 아이들이 자기를 모르는 아이와 자기를 아는 아이. 고3이 됐는데도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 뭘 좋아하는지 모른다. 그쵸. 그렇죠? 그 진로를 못 정하고 그렇죠. 전공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자기 찾기 작업을 고3에 와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부모님이 그제서야 깨달아요. 어릴 적에 모르다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좀 늦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좀 일찍 아이들만의 유니크한 개성들을 좀 찾아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좀 행복하게 자기 길을 찾아갈 수 있게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는 일반적으로는 고3을 마치고 20살 때 대학을 가잖아요. 그 일찍은 그러면 20살 전이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오. 뭐 17살에 네네. 가는 친구들도 있고, 뭐 흔히 말하면 인서울 대학들을 17살, 16살, 뭐 18살에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괜찮은 누구라도 알만한? 네, 누구라도 알만한 곳에 자기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들은, 제가 이제 몇 아이들을 알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남들이 대학교를 들어가는 시기에 얘네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찍 자기 진로를 찾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학이 아닌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 길로 그냥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는 누군가의 격려가 필요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걔네들도. 근데 그거를 지지받고 격려받으면 길을 찾아요. 제가 가르친 그 첫 번째 1회 졸업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자기 길을 못 찾았어요. 자기 길을 고등학교 내내 못 찾다가 연극하러도 돌아다니고, 누가 고3 때 연극하러 막 돌아다녀요.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부모님도 저도 얘가 이래도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자기가 너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내버려뒀어요. 1년을 정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좋아를 하는 걸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1년 늦춰서 이제 시작을 하고 대학에 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사업 아이템을 대학 다니면서 또 발견을 하더라고요. 지금 20대 후반이 됐는데 지금도 연락을 하는데, 이 친구가 원장님, 저는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고3 때 했던 그 활동들, 이때 그거를 자기 사업에다가 접목시켜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 길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구나. 정말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격려해줬을 때 애들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아이고,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과 주변이 얼만큼 지지해주고 그 다음 스텝을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빨리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빌 게이츠가 됐든 팔머러키가 오큘러스 그 창업자 팔머러키 같은 경우도 20대 초반 그리고 10대 때 이미 그 VR 기기 만들어가지고 실현시켰거든요. 그렇죠. 대학교 다니다가. 네네. 이런 것들 보면 대학교 때 뭔가를 발견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그렇죠. 이미 누적이 돼 있던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일찍 성공을 그렇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획일적인 것에 손 놓고 있고 그곳을 막 따라가려고 하기보단 우리 아이의 유니크함을 꼭 보는 게 중요하다. 작가님께서 방금 그 1회 졸업생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1회 졸업생? 이게 뭘까요? 제가 예전에 대안학교를 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저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가게 된 첫 번째 졸업생이었어요. 지금 이제 대안학교는 안 하시지만 예전에 네네. 운영하실 때 네네네. 나왔던 그 학생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서 네네. 사회에 밑거름이 네네. 되어서 네네. 멋지게 성장을 했군요. 네. 이게 이미 아이들이 이제 우리 사회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인으로서. 네, 성공한 맞아요. 사회인으로서. 너무 멋집니다. 그 작가님은 자녀를 키울 때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어떻게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을까요? 저도 처음에 아이 키울 때는 굉장히 원리 원칙을 따지고 아이한테, 그러니까 예절 바른 아이 키우고 되게 중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딱 규격에 맞춰서 키웠는데, 이게 아이가 커가면서 생각이 저희도 이제 바뀐 거죠. 독립적인 마인드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약간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최대한 많은 선택을 하고 책임질 수 있게끔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내놓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내놓고 네가 뭔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이런 걸 이런 이유로 이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해보게 하는 거죠. 그게 조금 일반 엄마들이 보기에 이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너무 과한 도전 아닌가? 이런 것도 그냥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과한 도전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 딸이 미국 투어를 혼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엔 반대를 좀 했죠. 이거 안 된다, 위험하다.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다 해서 돈을 마련해서 갖고 온 거예요. 성인이 돼서. 대학교를 딱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이랬었는데 고집을 꺾지 않아서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대신 이런 어떤 위험이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정말 돈이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몇 나라를 경유를 하고 그렇죠. 숙박을 또 가장 싼 데가 어딘지 그렇죠. 뭐 이런 거 다 검색하고 이런 것들을 혼자서 진짜 며칠을 걸려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청할지, 그리고 갔다 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세계 여행이나 아니면 뭐 투어 같은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두려움이 없죠. 두려움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알기가 스스로 깨달는 거죠. 네. 맞아요. 그게 진짜 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도 약간 아무 저기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들이랑 그렇죠. 대화를 하거나 또 어떤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담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기로 하고 간 거니까 들으면서 많이 공감은 안 해줬어요. 일단. 왜냐면 너가 선택한 거고 네가 결정해서 갔다 온 거고 좋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자기 나름 만족스러워하고 저도 이렇게 성인이 되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나에게서 독립적으로 커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토플 시험을 본다든지 자기한테 필요 없는데 자기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스로 실력을 자가점검하기 위해서 굳이 그럼 막 이렇게 했는데 네네네.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 이래서 혼자서 막 시험 보고 돌아다니고 막 이러길래 지켜보는데 저렇게 해서 자기를 확인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뷔 특전.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어려움도 자기 스스로 겪어보고 그러면서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다 끊겼을 때 자기가 어떻게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노하우가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과 선택의 폭을 주는 거. 그렇죠. 저는 그리고 책임을 지게 하는 거. 맞아요. 자율과 책임이 기본인 것 같아요. 자율과 책임,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유를 줄 때 부모님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경험이라도 뭔가를 배우거든요. 그럼요. 잘못된 경험도 쌓여야만 그게 그 아이만의 노하우가 되고 맞아요. 어떻게 하는 걸 알게 되니까. 경험이 어떻게 보면 실패의 경험도 경험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뇌에 각인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강구하게 되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내가 돌아간다면 더 많은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어릴 적에 줘야겠다. 그런 생각하죠. 맞아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자녀가 한 명 혹은 두 명이다 보니까 실패를 할까봐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아이가 혹시라도 실패를 할까봐, 혹시라도 안 좋은 경험을 할까봐, 혹시라도 실수를 할까봐.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런 것조차도 다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앞일을 헤쳐나갈 때 다 베이스가 된다는. 맞아요.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놀랐어요. 첫째가 그렇게 홈스쿨링 하다가 중학교를 들어갔대요. 일반 교육을 들어가서 외고를 갔대요, 세상에. 외고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또 대학교도 좀 좋은 대학교를 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홈스쿨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계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TV 프로그램 중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자기 가정의 아이들이 한 6명 당시 그랬었는데 6명이요? 6명의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키우는 모습이 방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천국의 아이들인가? 그런 제목으로. 네. 그렇게 방영되는 걸 보고 저렇게도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나 태도나 약간 품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약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근데 그 즈음에 또 외국에서 홈스쿨링을 했던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서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고 또 한번 저렇게 되게 젠틀하게 애들을 키울 수도 있구나. 되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죠. 저도 이제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애들 뭐 초등학교 정도의 지식은 제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안 되면 다시 보내면 되니까 학교를. 그러면 저도 홈스쿨링 하면 생각은 이게 그래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막상 하려고 보면 근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나? 홈스쿨링은 집에서 이제 그 어떤 진짜 홈이 스쿨이 되는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 초등부 교과 과정이 문해력을 키우면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서 정말 독서 많이 했고요.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외국 커리큘럼을 썼어요. 외국 커리큘럼, 홈스쿨러를 위한 외국 커리큘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서를 들여와서 그거를 공부를 하다가 이게 홈스쿨러들의 교재에 한계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개정이 안 된 예전의 버전의 이야기들이 좀 나와서 현실에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고 이래가지고 한국 교과를 그냥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 교과 이제 일반 검정 교과, 일본 네네. 교과서 네네네. 이렇게 쓰면서 근데 보니까 충분히 독서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내용들인 맞아요. 거예요. 독서에서 예, 많은 예. 게 다 있어요, 진짜. 네네. 그래서 수학이랑 영어, 그다음에 독서 요 세 가지를 잡고 갔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계속 했고 그래서 외국 교과를 들어오는 경우는 홈스쿨러들 중에 그런 교과 커리큘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교과 커리큘럼을 이수를 했을 때 과정을 다 이수를 하면 자격증이 나와요. 음. 2년 지금 이 교과 과정을 했다. 그럼 음. 그걸 가지고 또 해외 대학을 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이 음.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해외로 아이를 보낼 생각이 없어가지고 한국 교과를 했고 그런 과정 중에 아이가 이제 난 이제 학교 가고 싶다 그래서 학교를 보냈는데 처음에 학교 교과 과정을 잘 적응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아주 잘 적응했어요. 그리고 그때가 중학교 때? 네네 중학교 때 그러면 초등학교는 검정고시 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홈스쿨링을 하고 음, 과정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고 음, 그래서 초등 졸업장을 따고 그 다음에 중학교를 이제 일반 네네. 네네네 일반 교육으로 다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홈스쿨링 했다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좀 눈 동그랗게 너무 보잖아요. 신기하게 네네 보시고 그래서 얘네는 뭐 사회성 떨어질 수도 있고 막 음, 이런 눈으로 걱정을 많이 보는데 하시죠. 네네네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건 자아가 분명하게 예, 살아있으니까. 이건 아니면 아닌 거고 자기가 기면 긴 거고 이런 스타일이니까 처음에 갔을 땐 애들이 독특한 애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잘 적응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좀 도움이 됐던 게 저희 아이가 갔던 학교에서 이제 잉글리시 존이 있었어요. 그 구역에 들어가면 영어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 학교 내에서 학교 일반 내에서. 학교에서 네, 그런 네. 영어를 되게 네. 신경 많이 써주셨나 보다. 교장 선생님이 그거를 되게 주도하고 계시고 교장 그 선생님 깨치신 분이. 네, 네. 그래서 근데 저희 딸이 잉글리시는 안 가려고 딴 애들은 피해서 가고. 피해서 가고 저희 딸은 그냥 통과해서 가서 이야기도 하고 이제 영어 원서 빌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 특이하고 그러니까 대견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학교에 있었던 원서들은 저희 딸이 중학교 때 계속 빌려다가 봤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조금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귀고 축제 같은 거 즐기고 네네. 잘 적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조금 고민이 됐었는데 잘 적응했지. 의외로 아이들은 네네. 적응을 잘했다. 그리고 심지어 내내 교육받던 아이들은 영어 잉글리시 존을 피해가는데 따님은 잉글리시 존에 가서 거침없이 대화하고 원서 읽고 원어민이랑 대화하고 그러면서 또 오히려 아이들한테 부각되고 아이 존재감이 더 부각되고 굉장히 잘 성장을 했네요.